이번 또 개도님이 이번에 여기 수평님한테 질문한 건데, 네, 이거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그렇죠. 해봐. 조선 사회는 신분이 공고해져 신분 내 수평 이동만 가능한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거제를 통해 상민이 양반이 되는 수직 이동도 원활히 일어나는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도 얘도 진짜 내가 볼 때 수평이란 걸 이용하려고 네, 저 수평이 너무 들어갔네요. 과도한. 야, 근데 이거는 거의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도강을 한 적이 있어요. 도강. 도강. 네. 도강. 저희 나의 지도 교수님이 되실 분의 도강을. 그 분의 이런 수업 스타일은 어떨까? 한번 봐보자. 내가 한번 보고 평가를 하겠다. 그것도 건방진 것 같긴 한데. 아니 해야지. 갔는데 그때 수업 주제가 한 학기 수업 주제가 이거였어요. 사회신분사. 양천제 사회신분사. 그래서 하면 조선 사회는 정말 수평 이동이 가능했던 양천제로서 조선 전기 사회는 정말 양인이라면 능력만 되면은 과거 보고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냐. 이거는 지금도 솔직히 아직 학교에서는 없지. 지금 휴전 상태인 거죠. 말 그대로 휴전 상태인 거고. 그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릴 수 있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수평님이 도강하신 지도교수님, 우리 위대하신 지도교수님이라 돼. 지도교수님의 항상 하신 말이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말, 그 말을 누가 못해. 당연히 수평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제가 말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특이 케이스로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거죠. 특이 케이스로서 조금 이제 신분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이 과거를 봐가지고 학급제를 했어요. 급제는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얘는 지금 신분이 얼짜다. 얘는 어디 유자강도 그렇지. 유자강도. 네, 집안이 어디 뭐 조상이 어디 관노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가 걸려지고 이 사람의 과거 합격 여부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있어요. 아니 합격했으면 그만 아닌가? 근데 이제 출신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과거를 취소시켜요? 과거를 보기 전에 그걸 내잖아요. 그쵸, 그거 내죠. 4대조까지 이제 그 호구단자를 비슷한 거 내는데, 그걸 어쨌든 속이고 들어간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고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치. 왜냐면 애초에 걸렸어야 될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또 본 거예요. 봐가지고 급제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적인 하자가 있다. 얼짜면은 원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사람 합격 여부를 결정해준 사람은 결국 최종권자는 왕이었는데, 국왕이 예외적으로 허락해준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락해준 사례가. 그리고 일반 양민 중에서도 솔직히 일반 양민 중에서 과거 급제한 사람보다 이미 기존에 능력이 있었던 유능한 중앙 가문들 자제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또 들자면은 조선 후기에 그렇게 이제 별시를 많이 치렀어요. 그렇죠. 별시를 많이 치렀죠. 특별시를 많이 치렀는데 맞아. 18세, 19세기. 서울에 사는 한 이제 유생이라고 하죠. 유생이 이제 놀고 먹기 좋았던 유생인데,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그 초시라도 그 별시 급제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별시 시험날 일어나가지고 시험장에 쫄래쫄래 갔어요. 심지어 서울 사는 사람인데 서울 사는 사람인데도 과정에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합격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은 강원도 사람도 있고 어디 뭐 지방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본관이 거기인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는데, 그만큼 그 서울 유생도 보기 힘들었던 게 과거였고, 물론 후기였지만 결국 그 유생은 계속 시험장 제2고사장 열렸대요 하고 딱 가다가 제2고사장 갔는데 제2고사장도 꽉 찼어요. 제3고사장도 꽉 차고, 그래가지고 그날 돌아가다가 이제 탄산수 하나 사 먹고. 탄산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탄산수야? 탄산수라고 그런 거. 비유가 아니고? 그게 전시실 맞는데 가로치고 탄산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오, 신기하네. 물론 뭐 탄산수 팔긴 팔잖아요. 옛날에 탄산수 나와가지고
그치. 네, 초동탄 선수. 초동탄 선수 그래, 나와가지고. 세종대왕 김유정이 네. 선전했던. 아무튼 이제 과거란 게 우리가 지금 그 조선 전기가 이제 고려를 극복하고 나온 나라인 만큼 그 이전보다는 뭐 음서가 이제 축소됐다는 해가지고 이제 실력으로 이제 많이 뽑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 옛날에 전형적인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한국사의 발전 모습을 위해서. 그치. 그 이기백 선생님의 한국사실론이라는 책의 메인 그쵸. 주제 그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찌 됐든 간에 그 하층민의 정치 참여가 점점점 확대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한국사실론의 이제 가장 메인 시오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핵심 주제죠. 그게 뭐 어쨌든 이제 그게 뭐 지금까지 다 거의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틀린 같아요. 말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조선 사회는 이제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관료 사회다 보니까 능력을 가지고 뽑는다. 하지만 그 법적, 우리가 이제 신분 얘기할 때 법적 말고도 사회적인 제약도 여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제 몇 개 피상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단정을 지을 수 네,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 견해가 뭐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 견해가 뭐예요? 저는 원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올라갔던 사람들 케이스도 정말 특수한 케이스였고 국왕이라는 절대자의 이런 허락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과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거니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네.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엔 좀 동의해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 조선사회에 대한 이제 흔한 환상이 그 능력 위주의 합리적인 유교 관리주의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사료 봐서 알지만 안 그러잖아요. 합리적인 유교 관료주의가 어딨어? 그렇지 않죠. 네. 하여튼 뭐 수평이동은 조금 과한 것 같다. 네, 아닌 과한 것 것 같다. 같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